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증권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어제는 폭삭, 오늘은 아주 폭등. 자, 그래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배드민턴 이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이 내용들 요것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안보 관련 뉴스를 말이죠. 제가 이제 어제서부터 한번 보도해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 해드렸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거 뭐 제대로 핵 연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핵 연료, 그러니까 고농도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 나왔지만은 이게 못 만들고 있어요. 왜? 이거는 뭐 바로 지금 이제 국제 제재 대상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요거를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쓸 수 있다. 요거를 연구 중에 있고 2030년대 중반쯤 되면 우리도 가지고 수 있다. 이런 지금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재명이 지금 폭삭폭삭 망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가 말이죠. 지금 앞방송에서도 이 간략하게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내부적으로요. 지금 외형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아니 192석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게 192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조국 당이 꼼짝 못하니까 따라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190석이나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느냐? 반성론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냥 반성론뿐만 아니라 지금 우울감, 이건 뭐 좀 언론에서 재밌게 쓰려고 한 것 같아요. 우울감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반성문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은 말이죠. 지금 범인이 무슨 또 윤 대통령하고 다시 좀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자. 범죄인이 무슨 국정 논의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거는 완전히 선전공세에 불과하다. 예,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대통령실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이재명이가 요 꼼수를 부리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또 하나 꼼수 부리는 것은, 이재명이도 이제 중도층으로의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문재인이가 망한 게 종부세 이런 걸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요것도 좀 없애야 되겠다. 요런 얘기를 하고, 금투세 이거 이제 손 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민주당 내 주류하고는 생각들이 좀 달라요. 개딸들하고는. 자, 그러다 보니까 요러한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공격 국면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요거를 딱 방탄을 치려고 지금 이재명이가 윤 대통령한테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아주 복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꼼수적인 생각에 능한 선수가 이재명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의 그 실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맛보게 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들어선 이후로 처음으로 말이죠. 당정 간에 이제 그 정책 뭐라고 그럴까요? 일체감. 요런 거를 볼 수 있는 지금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는데 1차적으로는 요거는 성공했다. 왜냐하면 위메프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5천억 원을 긴급 수혈해서 요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지금 대표의 생각, 요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실행되는 첫 번째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어요. 야, 금투세 만나서 토의해. 딱 지금 수를 공을 던져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나씩 좀 빠른 속도로, 아마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국정 전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몸은 휴가로 가 있지만은 머리는 지금 서울에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요, 증시 폭락과 관련해서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공조 대응하라. 여기서 이제 공조는요, 우리 국제적인 관계 부처 간의 공조도 되지만, 이제 미국, 일본, 다른 이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라. 이런 얘기가 결국 공조, 넓은 의미의 공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선 당면적으로는 우리 대내 기관들 간의 이제 의견을 좀 잘 조율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특히 당하고 조율을 잘해라. 이런 의미로 공조의 워딩 의미를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휴가지에서 말이죠. 성태윤 정책실장을 통해서 주가, 환율 이런 시장 지표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요,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시키고 향후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점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아직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 지금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전쟁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매우 높다. 그래서 필요시에 신속하게 시장 안정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민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여기서는요, 신속, 그 다음에 기민,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 상황을 굉장히 잘 모니터하고 있다. 라고 하는 반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속하고 기민.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주가가 이제 상당폭이 반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 채권 시장도 안정적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미 오전에 주식시장 개장 전인 7시 30분, 예,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제 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데 이 민주당 이 꼼수 인간들, 무능한 인간들은 말이죠. 요거 하나를 가지고 어제 폭락하니까 그냥 속으로 좋아하면서 대통령 빨리 휴가를 취소하고 빨리 복귀하라. 요러한 공세를 쳤는데, 자, 이게 한차 불 못 보는 민주당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눈으로 확인하는 그 현상이 되지 않나, 예, 현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안세영 선수의 이제 폭로,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예, 그리고 본인이 아팠는데 뭐 해준 게 있느냐, 요런 얘기를 공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TV조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자, 우선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지금 이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고, 윤 대통령도 이 사안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딴 직후에 선수들의 부상한 선수들의 이제 관리 문제라든가 선수 육성하는 문제, 훈련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대회 출전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부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실망이 컸고,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좀 잘 키워달라. 그리고 제가 목표를 잡고 꿈을 이루기까지 원동력은 저의 분노였다. 요 대목이 무서워요. 저의 분노. 그러면 이 악을, 이를 악물고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높이고 싶고, 제 꿈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였다. 그리고 선수 출전 관리와 관해서도요, 제가 프랑스 오픈하고 덴마크 오픈을 못 나간 적이 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다. 협회는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채 명단에서 뺐더라. 이런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불을 지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체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안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서 경위를 파악하겠다.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28년 만에 이제 대관식을 갖게 됐는데요. 작심 발언이 되겠고, 그야말로 이제 28년 만에 안세영 선수가 이제 금을 딱 받았는데, 그야말로 협회에 대한 실망을 한꺼번에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말이죠. 이 축구협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 협회만 대상으로 해서 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현안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하고 이럴 게 아니라 차제 말이죠. 차제 대단히 참 유감스러운 얘기지만은
모든 이런 스포츠 관련 이 단체들 싹 다 전면 감사 또는 감찰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일거의 뿌리를 싹 다 뽑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언제 딱 이거 문제 있다. 여기만 하나 사후적으로 정리하고 나갈 것이냐. 사전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전부 정리해 놓는 이런 초강수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골마 터졌을 때 사후적으로 다 골마 터졌는데 그때 의사한테 가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치료기관도 많이 들고 또 고통도 따르고 그러잖아요. 선제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암적 존재들 요거 싹 다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음악 미술 뭐 그동안에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많이 정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외부적으로 이제 불공정 이런 그 사례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선수 이 관리 그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중요하고 큰 나라입니까? 스포츠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강국에 맞게 이 관리도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에서 맨 먼저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이 문정부 때 아니면 그 이전 때부터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어요. 왜냐? 지금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의 특징이 뭡니까? 은밀성. 이게 은밀성이 제일 좋잖아요. 은밀성이 들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속으로만 다니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디젤 엔진으로 갖고 다니니까 일정 기간이 있다 보면 반드시 수면으로 올라와서 다시 이제 연료를 장전해야 돼요. 근데 잠수함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핵 추진 잠수함은 왜냐면 이제 핵 계속 돌리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핵 추진 우리도 잠수함을 갖게 되겠다. 그래서 지금 TV조선을 해서 맨 처음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경주에 말이죠. 경주 간포 일대에 지금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지금 설치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문무대왕 과학연구에서 전홍축 우라늄 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홍축 소형 원자로는 본래 민간 선박용으로 쓰려고 이걸 만드는데 이제는요 민간 선박용 말고서도 군 당국도 반산 기업들이 요 소형 원자로 개발을 해서 요걸 갖다가 우리 잠수함에 요 엔진을 갖다가 소형 원자로 엔진을 갖다가 장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핵잠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2030년대 초까지는 이제 완료해가지고 실제로 2030년대 중반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하느냐? 이게 우라늄 농축도가 20%가 넘어가면 사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소형 핵잠용 소형 원자로의 경우는 우라늄 농축도가 19.75%이기 때문에 이런 저농축 연료는 지금 현 우리 기술로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 없이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농축도가 20%가 넘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못 만들어. 예. 자, 그래서 농축도가 20% 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용 원자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좀 가능한 얘기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말이죠. 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요게 이제 그 핵무기 증강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갖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 조야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 핵잠 도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한국의 핵추진 잠함에 대해서 사실상 우호적인 입장으로 싹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소형 원자로 우리 자체 기술로 20% 이하 요거를 왜냐면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요거를 만드는 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2030년 중반이면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국 내 분위기가 말이죠.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개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1조 5천억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예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게 조금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최고 수위로 우리가 끌어올려야 돼요. 왜냐? 지금 이 김정은이는 휴전선 일대에다가 지금 그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 텔 이동 발사대 250대를 배치해놨잖아요. 그런데 발사대 하나에서 탄두 4개씩을 발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발사대가 250개인데 발사대 하나당 지금 그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가 4개씩이니까 1000개의 핵무기를 동시에 우리 한국으로 쏘아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술 핵무기 소형화. 물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게 과연 이게 이 근거리 미사일 이 근거리가 이제 100km 정도 되는데요. 근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과연 이 핵탄두 소량화가 이루어졌느냐? 왜냐하면 단거리 미사일은 짧게만 날아가기 때문에 무거우면 가다가 푹푹 떨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무게가 500kg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최근에까지만 해도 한 700에서 750kg 정도까지만 이 무게가 지금 돼 있고 500kg까지 가벼운 이 핵무기는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주장하고 있는 이 근거리 탄도미사일에 근거리 그 미사일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탑재할 수 있는 요런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겠느냐. 그래서 요거는 김정은이가 일종의 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안보에 있어서 이렇게 뭐 과장하는까지 감안해서 대응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언젠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 김정은이가 지금 뭐 국방 5개년 계획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실제적인 핵 위협으로 이 최전선에서 말이죠. 일선에서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지상 요격 체제도 갖춰야 되지만 잠수함 말이죠. 딱 들어가서 그냥 뭐 한 1년 내내 잠수하다가 그냥 한 방에 이 주석국 날릴 수 있는 이러한 핵 추진 잠수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돈 1.5억 아끼려다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다 날아가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계속 그야말로 2030년대 중반 목표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 내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의원 특검 탄핵 요걸로 일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초강경론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도대체 192살 되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특검이니 뭐 탄핵이니 막 밀어붙여봐야 우선 국민들이 등을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필리버스터에서 막아버리잖아요. 특히 거부권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럼 거부권 끝난 다음에 재의결 안 되잖아요. 왜?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안 나오잖아요. 따라 막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이제 무조건 192석 갖고 밀어붙여야 되니까 본회의 출석률은 97.6%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협상론으로 고개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찬성표만 날리다 보니까 우울감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상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왜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걸 보면 요 법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찐명을 제외한 건강한 상식을 가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는 여야가 합의에 나설 때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재명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받고 대외적으로는 지가 전국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 한동훈보다는 한 수 우위의 대표다. 요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윤 대통령하고 만나서 전국 해결 방안을 강구하자. 요런 일종의 이제 평화 공세를 하는 거예요. 예, 평화 공세. 이거 이런 범위는 만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일면으로는 일종의 이제 대화 공세를 하면서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이 중도층에 호소하는 전략. 그러니까 1주택자 과세하지 말자. 그리고 종부세 과세하지 말자. 금투세 과세하지 말자. 지나친 과세는 저항만 부추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선준에 대해서는 지금 개미들이 격분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몰려가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50조나 날라갔는데 25만 원을 도대체 이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냐. 요런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난민들한테까지도 요 25만 원씩 주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한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에게까지도 민생 회복 지원금을 이걸 주자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제한 외국인의 처우 기본법상에 난민은 결혼 이민자와 동등하게 처우한다. 요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한 13조 정도가 추산이 되는데 이게 이재명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경기 진작 효과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논란이 많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제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발행 비용이 수천억이 든다는 겁니다. 발행 비용이 최소 2,6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발행 비용. 그리고 관리 비용도 왜냐면 커미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 하는 업체들. 요게 한 1,34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소비 진작 효과는 3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예. 이런 지금 이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도표로 간략하게 여러분께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요. 시원하게.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요거 이게 말이죠. 2020년도에 줬고 2021년도에 줬어요. 전 국민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까지만 줬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난민까지 주는 걸로 지금 바꿨다는 거예요. 난민까지. 자, 그래서 재정 소유가 무려 13조나 되고 소비 진작 효과는요. 이 앞에서 한 걸 보면 26%, 19%밖에 안 되잖아요. 많이 나가봐야 소비 진작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한동훈 이 대표의 리더십 이게 시험대에 올랐는데 일단 성공했다. 뭐냐? 증시 폭락과 폭락을 계기로 해서 금투세 폐지 초당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동 토론을 열자.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중으로 말이에요. 팀원 그런 게 이제 위메프 사태. 팀원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5천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요거를 팀워프 피해를 구제하는데 쓰겠다. 예, 요것도 지금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카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금투세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TMF 사태 문제, 그 다음에는요 중진들하고 오찬하는데 조배수 의원이 뭘 주장했느냐? 호남 동행 정책을 제대로 좀 집중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동안에 이게 김종인이가 이제 비대위원장할 때 썼던 정책인데 서진 정책을 다시 가동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서진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 그리고 위메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주도권 행사를 좀 원만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이재명이를 잡는 그런 대안과 전략 마련에 몰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